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의 러닝 인프라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러닝의 기세가 여전히 대단한데요. 저는 운이 좋게도 도쿄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던 시기에 도쿄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도쿄에서 목격한 풍경은 도쿄의 러닝 인프라가 얼마나 촘촘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일본 관중들과 가족 단위로 찾아온 시민들, 저녁 세션까지 매진되는 상황을 보며 육상이 단순한 스포츠 관람을 넘어 일본인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립경기장 옆 부스에 즐비한 일본 기업 스폰서들의 면면이었는데요. 아식스 같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는 물론 포카리 스웨트, 세이코, 소니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과 함께 모리빌딩 같은 부동산 디벨로퍼까지 스폰서로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러닝과 육상이 스포츠 산업을 넘어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마케팅 플랫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죠. 국립경기장 앞에서 펼쳐진 다양한 부스들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과 러닝 커뮤니티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이벤트 현장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러닝 생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도쿄 러닝 문화를 짚어보면 도쿄 러닝 문화의 핵심은 개별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시너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러닝이 도시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다양한 산업과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토토파입니다. 2024년 봄에 신주쿠구 메이지 공원 안에 새로 오픈한 곳인데요. 일본 사우나 어워드 나슐랭 2024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토토켄하고 비슷하지만 보다 더 체계적인 곳이 바로 토토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토파 역시 사우나와 냉탕이 있어서 리커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처에 식당가와 스타벅스, 의류 매장, 잔디밭 및 영양과 의류 매장, 잔디밭에서 휴식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경기장 앞이다 보니 크루 활동에도 좋습니다. 일본 러닝 문화의 현주소가 모두 담겨있는 곳이 바로 토토파라고 할 수 있죠. 영업시간은 매일 11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입장 마감은 밤 10시예요. 여기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 수영복 착용도 안되고 음식물 반입도 안됩니다. 토토파 역시 런스테이션만 이용하는 경우와 사우나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러닝만 하려면 런스테이션 요금인 1100엔만 결제하면 됩니다. 3시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런스테이션 이용시 수건이 같이 제공되고요. 샤워시설 및 기본 설비도 좋습니다. 사우나까지 이용하려면 런스테이션 이용 후 사우나 요금을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우나는 1시간당 2198엔입니다. 토토파 같은 경우 러너스파크 도쿄라는 러닝 커뮤니티 공간에 포함된 곳인데요. 이곳에 가입하면 뉴밸런스 신발 렌탈을 포함해 토토파 요금 할인 후원 브랜드들의 이벤트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 응모가 가능합니다. 후원 기업으로는 뉴밸런스, 오츠카제야, 도쿄타테모노, 가민이 있습니다. 토토파가 토토켄과 다른 점은 남녀의 컨셉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인데요. 남자층 같은 경우에는 좌뇌, 우뇌 컨셉인데요. 좌실 사우나, 우실 사우나로 각각 사우나 공간을 나누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나실 사우나도 있어요. 음악은 대부분 로파이칠 음악입니다. 토토파의 특징은 압도적인 냉탕, 콜드 플러지인데요. 약 160c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깊은 냉탕이 있습니다. 전신을 완전히 담글 수 있어서 리커버리에 정말 좋은데요. 여전히 더운 도쿄에서 몸이 회복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토토파의 딥콜드 플러지는 깊은 탕 안에서 근육을 움직이면서 리커버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 몸이 짜릿짜릿하더군요. 딥콜드 플러지 탕을 나오면 16도 정도의 냉탕이 눈앞에 있어요. 이런 부분은 토토켄하고 또 다르더군요. 참고로 토토파의 냉탕은 10도, 16도 두 개입니다. 여자층은 허브 스팀이랑 셀프 로우류, 심신 디톡스용 공간들로 되어 있습니다. 토토파 안에는 러닝 스테이션하고 미니멀 피트니스 존이 있어서 운동과 사우나 둘 다 할 수 있는데요. 에어사이클도 있습니다. 또한 리프레쉬 라운지에는 데카비타 C에서부터 논 알콜 맥주까지 마실 수 있는데요. 토토파에서는 러닝, 사우나, 의류, 리커버리, 논 알콜 맥주 등등 일본 내 다양한 트렌드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데카비타 C가 정말 맛있더군요. 청량감이 너무 좋아서 입안이 얼얼할 정도예요. 토토파가 이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이곳을 만든 도쿄 타테모노 그룹 때문인데요. 이들은 1999년부터 목욕탕 체인 오후로노 오사마를 운영해 온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형 스파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이를 위해 사우나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온 TTNA에게 기획을 맡겼습니다. 수많은 사우나를 만들어온 이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담아 토토파를 감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명도 좌뇌 쪽은 푸른빛, 우뇌 쪽은 따뜻한 빛으로 되어 있고 라운지웨어나 굿즈들도 정말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토토파에서는 18가지 토토이라고 해서 깊은 회복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기반은 누구나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사우나하고 목욕 조합들을 만들 수 있죠. 저 같은 경우 냉탕과 사우나 조합으로 근육 회복에 집중했죠.
분명했죠. 이 같은 자신만의 조합은 일상에서 정말 깊게 쉬고 재충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러닝과 연결해 러닝, 리커버리가 지속적으로 순환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토대가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죠. 러닝 코스 같은 경우에는 국립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데요. 국립경기장을 도는 일정, 2km 코스, 메이지 신궁외원 성덕기념관 코스, 하라주쿠역까지 포함한 5km 코스 등 토토파에서 추천하는 러닝 코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이지 신궁외원에서 시작해서 아카사카, 도쿄 시내까지 연결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러닝을 하는 크루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곳을 2번 방문했는데요. 처음에는 토토파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첫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후 블루프론트 시바우라와 아자부다이 힐즈를 거쳐서 곧바로 이곳에 왔는데요. 블루프론트에서 간단하게 얼박사만 먹어서 러닝 전에 모리가와의 IN 에너지 젤리를 먹고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신궁외원을 한 바퀴 뛰고 그 다음에 국립경기장 한 바퀴를 뛰는 코스로 했어요. 국립경기장을 주변을 뛰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방문한 주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어서 경기장 벽마다 관련 사진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하게 러닝을 즐기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이 특히 많더라고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날에 이곳에는 도쿄 포워드 2025라는 행사도 열리고 있었는데요. 도쿄 포워드 2025년은 2025년 도쿄에서 개최되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데플림픽을 기념해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시 브랜딩 및 축제 프로젝트입니다. 이 행사는 도쿄도의 공식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문화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콘텐츠 등으로 도쿄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포용, 다양성, 미래지향을 주요 테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어서 관련 이벤트, 토크쇼, 퍼포먼스, 키친카, 스포츠 체험 및 로컬 식문화 홍보를 하고 있었고요. 스포츠 체험 및 여기에 세계 육상 대회 스폰서인 아식스, 포카리 스웨트, 소니, 샤론파스, 세이코의 부스도 있었습니다. 경기장 및 도시 내 주요 공간에서 특별 전시, 아티스트 라이브, 시민 참여형 퍼포먼스를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된 장소 중 한 곳이 토토파 앞이었고요. 토토파는 러닝 이후 러닝이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러닝 문화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공간 중 하나인데요. 토토파를 통해 도쿄에서는 러닝 그 이후만을 생각하는 걸 넘어서 러닝이 생활체육의 기반이자 육상 인프라라는 점, 동시에 커뮤니티와 러닝 후 리커버리와 영양은 물론 이걸 의식 주단 위에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보러 간 날은 400m 곱하기 4 혼성 계주 경기에 예선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일본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결승에 진출하더군요. 최근 한국도 4 곱하기 100m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 우상혁 선수가 이번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죠. 일본의 인프라 및 생활체육으로서의 탄탄함은 확실히 배울 게 많습니다. 토토파는 이러한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요. 러닝 이후에 리커버리를 더 크게 확장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곳이 바로 토토파입니다. 이런 면에서 도쿄에서 러닝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토파의 모습을 보면 한국 러닝 문화도 크게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모시콤을 통한 도쿄 내 러닝 전문 체육관 프로그램 참가입니다. 도쿄에서 다양한 러닝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모시콤이 필수입니다. 아식스의 프로그램도 이곳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하죠. 제가 이번에 신청한 내추럴 앤 베이직 런짐의 12주주 마라톤 코스인데요. 5시간 4시간 45분, 4시간 30분대를 목표로 하는 클래스였습니다. 장기 프로그램이지만 12주 과정 중 1회 체험할 수 있는 단발 수강권도 판매해서 1,500엔을 지불하고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러닝만 중심으로 가르치는 이제 체육관 클래스를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집결 장소는 지오다선 니주바심의 6번 출구였는데요. 이게 뭔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맞습니다. 역시나 아식스런 도쿄 마루노우치의 스피드러닝 코스를 들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추럴 앤 베이직 런짐은 훈련 방식이 다를 것 같아서 흥미로웠죠. 고쿄 외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 보니 인터벌 훈련이라서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OK 긴자에서 구입한 아미노바이탈 오로나민C를 제로사이다와 합쳐서 마시고 미리 준비했죠. 실제 훈련에서 아식스 프로그램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고쿄 외원 지역이지만 아식스는 내부 코스를, 이곳은 외원 바깥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더 큰 차이는 훈련 방식이었는데요. 아식스는 1km를 뛰고 휴식 뒤 다시 뛰었다면 이곳은 그 방식이 아니었는데요. 1.6km 코스를 2개로 나눠서 뛰는데요. 800m는 4분대 페이스로, 나머지 800m는 조깅 페이스로 뛰는 방식으로 총 5바퀴를 뜁니다. 마지막 랩입니다. 마지막. 여기에 맨 처음 다같이 워밍업 한 바퀴를 포함해 총 6바퀴를 완주했습니다. 물론 처음 30분간 워밍업과 기본 자세를 배운 후 워밍업 러닝 시 800m 지점에 콘을 설치해 페이스를 구분했죠. 또한 코치님이 자전거로 순회하며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터벌로 속도 향상을 추구하는 그룹과 장거리를 위한 체력 향상에 집중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목표에 맞는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경으로 천천히. 도쿄 여름 더위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 진행해서 엄청 덥지는 않았는데요. 고쿄 외원 쪽이 상당히 어두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수업에 참가한 분들은 외국인인 저를 신기해하며 말을 많이 걸어주셨는데요. 한국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모두 닭 한 마리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한국 여행하는 일본인들에게 닭 한 마리와 치맥이 국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화적 관심사 공유가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작점이 되더라고요. 더 흥미로웠던 것은 하이록스 홍콩, 요코하마 참가 경험이 있는 분이 제 하이록스 저지 티셔츠를 보고 바로 알아보신 점이었습니다. 오사카성에서도 하이록스 제품을 입고 있으니 유럽, 영미권 사람들이 하이록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이를 통해 스포츠, 특히 러닝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는 공통 관심사가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본어를 더 배워서 또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내보면 러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더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세 번째는 런스테이션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앞에서 살펴본 내추럴 앤 베이직 런짐과도 이어집니다. 내추럴 앤 베이직 런짐의 수업을 들을 때 저는 가방에 짐이 많아서 지오다선 니주바시마역에서 가까운 라피네 러닝 스타일 네오점을 이용했는데요.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 지하 1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았죠. 수업이 있던 7시 30분은 직장인들이 퇴근 시간대이기도 한데요. 이미 오후 6시부터 고쿄에서 뛰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여기가 딱 도쿄와는 다르게 여기도 이제 러닝 그냥 하는 데네. 여기 고쿄 외원 여기. 이건 라피네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대에 가보니 라피네의 다양한 규모의 러닝 크루들이 몰려들더군요. 라피네 러닝 스타일 네오점은 오테마치원 점보다 탈을 실은 작은 편인데요. 하지만 동선 자체는 네오점이 오테마치원 점보다 더 좋더군요. 하지만 네오점은 입구가 오테마치점보다 훨씬 밝고 공간도 넓어서 많은 이용자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서 좋더군요. 라피네에서는 나이키 신발만을 빌려주는데요. 줌플라이, 알파플라이, 보메로, 스트럭션 등이 있었습니다. 알파플라이를 못 찾아서 줌플라이를 신었는데 알고 보니 아래쪽에 있어서 제가 못 본 거였습니다. 조금은 아쉽더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이키가 잘 맞지 않아서 나이키는 러닝 화구인 목록에서 빼버린 상태입니다. 실제로 오사카에서 신어본 아식스 메타스피드가 평발인 저에게는 훨씬 맞았거든요. 런스테이션을 선택할 때는 이런 장비 호환성도 미리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쿄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고쿄 외원에서 뛰면서 다양한 크루들의 훈련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일본 러닝 문화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페이스 훈련하는 크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문적인 장비보다는 꾸준히 더 잘 뛰고 즐기려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더군요. 둘째, 코스가 다소 좁음에도 불구하고 3분대 페이스로 훈련하는 크루들과 조깅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하며 양보하는 배려 문화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질서의식과 배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합의라고 보는데요. 라피네 같은 런스테이션 시설이 곳곳에 있어서 언제든 부담 없이 뛸 수 있는 인프라가 이런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의 런스테이션은 호스텔 안에도 있을 정도니까요. 네 번째는 OK 디스카운트 긴자점입니다. 런트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러닝 코스도 러닝화도 아니에요. 물론 숙소 위치, 신발 선택, 코스 선정, 대회 참가도 중요하지만 제 경험상 가장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러닝에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 보충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평소 먹던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컨디션 난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여행지에 가면 긴장하는 면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런트립은 전지 훈련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뛰면서 도시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일본은 러닝 관련 제품이 발달해서 포카리 스웨트, 아미노바이탈 같은 우수한 제품들이 많지만 관광객이 이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생각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저는 도쿄에서 이 문제를 OK 긴자에서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곳에서 오사카에서 사용한 분량까지 다 구입했습니다. 또한 러닝을 위한 기능성 식품을 사면서 도시락이나 간식거리도 같이 구입할 수 있고요. 게다가 여기가 면세도 되거든요. OK 긴자는 리포비탄부터 각종 에너지 드링크, 전해질 보충제, 모리가와의 IN 에너지 젤리, 아미노바이탈 에너지 젤리, 각종 파스까지 러닝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데요. 오로나민 C와 포카리를 사서 오로포나 같은 나만의 조합도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아쿠아리우스와 포카리 스웨트를 가루 형태로 판매합니다. 이걸 구입하면 그때마다 음료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루를 사용하다 보니 농도 조절도 가능하니까요. 또한 OK 긴자는 유니클로 도쿄 지하에 있어서 공항 도착 후 바로 들러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접근성도 큰 장점이죠. 유니클로까지 생각하면 원스톱이고요. 쿠라스시도 있어서 러닝 후 해산물로 탄단지 보충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미노바이탈과 에너지 젤리의 조합은 인터벌
글로벌 훈련에서 정말 효과적이었고요. 도쿄 러닝을 계획하신다면 이런 보충제 구입 전략도 미리 세워두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쿄의 러닝 문화는 개별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성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도쿄 러닝 문화가 러닝이 끝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도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토파에서의 리커버리와 인프라, 모시콤을 통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참가, 라피네의 접근성 높은 런스테이션 서비스와 연결된 촘촘한 러너들과 크루들, 그리고 오케이 긴자에서의 원스톱 기능성 식품 구매까지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러너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프라가 단순한 상업적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문화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고쿄회원에서 관찰한 배려 문화, 다양한 페이스의 러너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러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소통은 오랜 시간 축적된 성숙한 러닝 문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도쿄에서 러닝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도시개발, 기업 브랜딩,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을 연결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토토파 앞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관련 행사처럼 러닝과 스포츠가 도시 정체성과 글로벌 브랜딩 전략의 일부에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